평택 삼성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구인 광고를 보고 여기 평택 여염리에 있는 숙소에까지 들어왔죠. 그런데 평택 삼성이 아닌 여염리에서 출퇴근 시간이 거의 3시간이 걸리는 계집이라고 하죠. 외부 현장에서 안전하지 않게 일을 하다가 저렇게 다리를 다쳐서 일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숙소에서 라면과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으니까 현타가 좀 심하게 오더라고요. 만약에 제 와이프가 살아있었다고 하면 정말로 속상해했을 일일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던 인스턴트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냉동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특별히 과거 20대 때 제가 썼던 글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공소주. 소주 한 잔만으로도 허공을 걷다 보면 아버지라는 사람 끄덕이는 길목에서 가슴속 쓰린 새벽에 빗물이 떨어진다. 글썽글썽 맺혀지다 툭툭 하고 떨어지다. 주르륵 흘러내리는 져버린 빗줄기. 세상은 흐릿해져도 뚜렷해지는 빗방울. 순환되는 물길 같은 축제 같은 오늘 내일. 뭐 하나 말할 게 없어진 축축한 벽에 기대 술주정 먹구름 되어 달님처럼 울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주 한 잔을 하는데 20대 때 제가 썼던 글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낯설지만 제가 썼던 글을 읽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었나?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좀 약이 오르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P5 현장이 보이는 길거리로 뚜벅뚜벅 걸어가 봤습니다. 밤인데도 참 화려하더라고요. 수많은 타워 크레인이 우뚝 서 있고 밤임에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지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저곳에 일을 하러 이곳에 온 곳인데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나레이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저기에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나레이션 영상 잘 보셨습니까? 다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쳐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찌되었든 제가 평택 고덕에 올라온 이유는 저기 뒤에 보이시죠? 와,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밤임에도 엄청나게 많은 타워 크레인이 저렇게 있죠. 저희가 바로 평택 고덕에 위치한 고덕 삼성의 P5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평택 고덕에 올라온 이유는 바로 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평택 고덕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를 보고 제가 올라왔죠. 광고 내용을 보시면 P5에서 데크 플레이트, 초보 및 조공을 구합니다. 뭐 이런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왜 계집에서 일을 하고 있냐? 하물며 숙소도 평택 고덕인데 어떻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이상 걸리는 고양시까지 가서 뭐 아파트 건설 현장 계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쳤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1월 말쯤에 제가 이 광고를 보고 소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평택 고덕에 이 P5 현장에 사람을 구인한다고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때 당시 소장님께서는 P5에 들어가긴 들어갈 거다. 근데 P5에 들어가기 전에 P5는 3월 초나 3월 중 늦어도 3월 말 정도에 들어갈 것 같고 한 달 정도는 먼저 올라와서 2월 한 달은 다른 외부 현장에서 일을 해서 일을 좀 배워서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일부 좀 악의적인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오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막상 제가 2월에 올라가서 외부 현장에서 일을 하고 3월 달에 P5 현장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1월 마지막 주에 통화했을 당시에 소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닙니다. 들어갈 겁니다. 제가 오늘도 고덕 삼성에서 교육을 받았고 3월 초나 중순에는 들어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택 고덕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발을 왜 다쳤냐, 요거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게 다리, 발등 다친 거,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P5 현장이라든지 P4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부 현장이라든지 데크 플레이트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께서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저의 사례를 보시고 아, 이렇게 다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좀 인지하셔가지고 조금 주의하신다고 하면 좋겠다.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단 한 분이라도 다치는 걸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쳤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친 걸 어떻게 다쳤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이 구인 광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구인 광고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본 구인 광고이고 제가 전화를 해서 선택한 구인 광고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감히 일용직 근로자 따위가 소장님이 올린 구인 광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네 생각을 함부로 이야기해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회사에서 이제 올린 구인 광고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게 좀 따라야지, 그 구인 광고가 좀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 회사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자면 1월 말에 제가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2월달 올라가서 한 달 일했는데 3월달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그때 전화 통화한 날을 기준으로 오늘도 삼성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3월달에는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올라온 건데 결론적으로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네, 연기가 되고, 그리고 이 연기된 걸 이 소장님께서 또 이렇게 근로자분들한테 이게 알려준 게 아니고 저희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좀 챙길 때가 있죠. 실리콘이나 뭐 임팩 배터리나 타정총 배터리나 뭐 장갑이나 이런 것들 사소한 걸 차에 실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때 회사 보드에 이렇게 적힌 걸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연기됐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건데 저는 좀 상당히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삼성 들어간다고 이야기한 지가 진짜 작년부터 2025년부터 계속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밀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조금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2월 공수표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2월 공수표를 보여드리는데 이 영상을 찍는 날이 2월 25일입니다. 근데 제가 2월 23일까지 근무하고 이제 근무 일자가 안 찍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발을 다쳐가지고 치료를 좀 받고 출근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복잡합니다. 현재 어찌되었든 제가 2월 23일까지 일한 공수를 보면 12공수 나왔습니다. 12공수 연장한 날 하루도 없고, 그리고 첫째 주에랑 둘째 주에 이렇게 0.5공수가 있는데 이 0.5공수는 어떻게 0.5공수가 되었느냐면 하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야 된다 해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하루는 제가 2월 7일인가 그때 다쳤을 거예요. 2월 6일은 대마가 나서, 즉 대마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 자체 내에서 일이 없어가지고 출근을 안 한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마가 나서 쉬었고 2월 7일 날 제가 다쳤을 거예요. 2월 7일 날 다쳐가지고 참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반나절만 일을 하고 병원에 간 겁니다. 그래서 0.5공수가 두 날 있고, 설 연휴가 있다고 해도 이게 12공수, 물론 2월달 한 달을 꽉 채운 건 아니지만 나머지 날을 다 채워도 이게 공수가 이게 맞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출퇴근도 이렇게 다 합치면 3시간이 걸리고 일하고 오면은 일한 느낌은 왠지 2공수 일한 것 같은데 느낌상 실질적으로 12공수밖에 안 되니까 이게 조금 내가 이 일 하려고 이 돈 벌려고 올라왔나, 이런 생각이 저는 진짜 드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정을 다 지키고
뭐 딸린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거든요. 저도 돈을 벌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야, 이렇게 일을 할 거면 내가 왜 굳이 평택 올라왔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광고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올려서 사람을 기대하게 만든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광고를 이렇게 내가지고 약간 조금 저처럼 좀 민감한 사람일지도 모르죠. 민감한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혹은 약간 조금 이런 민감한 사람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조금 내용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연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문장을 차라리 광고에 넣어버리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진짜 이 발등을 안전화를 신었음에도 어떻게 발등을 다쳐가지고 처음에 간 병원에서는 실금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정밀 CT인가 뭔가 뭐 다른 걸 또 받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왜 이런 부상을 얻게 되었는지 요걸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차 이번에야말로 제가 이 다리 발등을 어떻게 다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다쳤을 땐 이제 어깨랑 팔목도 조금 부딪혀서 아팠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소염제랑 진통제를 먹으면서 어깨랑 팔목은 나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제 발등을 위주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건설업에서 일을 하지 않으셔도 이쪽으로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건설업에서 가장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사례가 뭐다? 네, 바로 추락사입니다. 제가 이제 반추락을 좀 경험했어요. 이게 정신이 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데크 플레이트라는 업종이 제가 앞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허공에다가, 거의 철골만 있는 허공에다가 데크 플레이트라는 걸 넣어서 기초 바닥을 만드는 공사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데크를 놓으면 이게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정총이라는 걸 이렇게 쏴가지고 철골이랑 데크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작업도 합니다. 꽤 안전하게 작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데크를 계속 깔면서 마지막 장까지 완벽하게 데크를 다 깔면 되는데, 한 구역의 데크를 깔 때 철골이 사각 형태로 이렇게 있으면 마지막 장은 항상 이게 치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부분은 이렇게 비워 놓고 데크를 다 깐 다음에 용접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와서 그 치수에 맞게 용접으로 잘라낼 부분을 잘라내고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메꿉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 부분이 이렇게 비워져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 빠졌느냐, 뭐 이걸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조금 이제 방심한 것도 있지만, 근데 제가 뭐 무조건 방심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기에도 조금 애매한 게, 제가 2월 한 달 일을 하면서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뭐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떤 분들은 뭐 망에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뭐 좀 높이 경력이 있으신 분도 넘어지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오기 전에 또 넘어져서 다쳐서 병가를 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이 현장은 아니지만 다른 현장에서는 경력자인데, 제가 여기에서는 초보라고 하지만 과거에 2024년에 고덕 삼성 P4에서 데크 플레이트 신호수 즉 양중을 했었죠. 그때 알던 이제 동생분도 2명 상당한 실력자였는데 다른 외부 현장에서 추락해서 사망했다, 뭐 그런 소식도 제가 들으면서 이게 잠깐 방심하는 순간 이제 그런 위험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떨어졌냐, 일단 저는 이제 양중 신호수를 했지만 데크 위를 이렇게 밟고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데크 위에 그 철판을 밟는 것도 사실 초보자에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정도 그 걷는 것만 연습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에서 이제 쓰레기 치우고 갖다 달라는 거 갖다 주고, 기술자분들이 갖다 달라는 거 갖다 주고, 걷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초보 단가를 받고 초보로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이제 판계라고 하죠. 데크를 거의 4m 정도 되는 정도의 길이의 데크는 2명이서 옮기는데, 뭐 그런 걸 여러 사람들과 들고 가서 바닥을 메꾸고, 그리고 또 뭐 1m 50이나 뭐 한 2m 정도 되는 거는 혼자서 들고 가거든요. 그런 걸 혼자 들고 가서 일정 구간에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무거운 걸 이렇게 혼자서 초보자가 들다 보니까 일단 이게 요령이 없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리고 데크 일을 하면서 제가 처음 본 현장인데, 여기 외부 현장에서는 위에서 물이 막 떨어져도 이렇게 그걸 다 밟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걸 들고 이동을 하는데 발에 물기도 좀 있었겠죠. 미끄러지면서 제가 영상 올려드리겠지만 그 추락구 부분에 이제 반 정도 빠진 겁니다. 반 정도. 다행히 제가 완전히 빠지진 않았고 반 정도 빠지는데, 근데 이제 너무나 공교롭게도 저희가 안전화를 신어서 발등면 다들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건설업 일하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안전화는 한 치수 정도 저희가 큰 걸 신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치수에 딱 맞는 걸 신으면 발이 진짜 정말로 거의 퇴근하면 아실 거예요. 거의 발톱에도 손상이 많이 가고 거의 발이 기형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또 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한 치수에서 2치수 큰 걸 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떨어지면서 안전화 안에서 이제 발이 접질러진 것 같아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병원 갔을 때는 염증 치료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정말로. 그렇게 해서 다치게 되었는데,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데크 플레이트라는 이제 직종을 선택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경력자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회사에서는 그렇거든요. 한 구역에 모든 데크를 다 깔아야지 뭐 그게 돈이 되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일을 급하게 시키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일을 좀 급하게 시키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제 반장님들이 아무리 빨리빨리 하라 하고 소리치고 그래도 제가 아니면 쉴 때 쉬고, 내가 힘들면 쉴 때 쉬고, 빨리빨리 하라고 해도 빨리 안 될 것 같으면 제 속도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하고 천천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쑥 빠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떤 정신이 번쩍 들었느냐면,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은 제가 지키고 싶은 걸 지키기 위해서나, 혹은 제가 뭐 어떤 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나, 혹은 내 행복을 위해서나, 내가 웃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을 하면서 막 빨리빨리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다쳐가면서까지 회사를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나? 내 목숨 바쳐서 이렇게 회사를 위해 희생할 필요는 있나? 저는 이건 회사에서도 원하지 않는 거고, 이제 근로자로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분들께서는 뭐 무조건 빨리 하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일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점심 먹어도 이렇게 점심이 제대로 안 넘어가서 거의 점심시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쉬는 시간 이제 버리는 거죠. 거의 쉬고 와서 일을 하는 시간 30분 전, 1시간 전에 내려와서 먼저 일을 해도, 성격 급한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해도 뭐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빨리 하라고 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라는 걸 제가 직접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빨리 하라 한다고 해도 자기 속도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진짜 하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싶으면 그러면 일 못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초보를 뽑을 게 아니라 회사에서 경력자나 판계공이나 뭐 기술자를 뽑아야지, 초보 뽑아놓고 무조건 기술자처럼 타정 다 해야 되고 실리콘 다 쳐야 되고 판계 다 해야 되고 뭐 경력자처럼 뭐 그렇게 일을 다 소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돈도 다르잖아요. 돈은 초보자 돈을 받는데 일 속도는 뭐 기공이 하는 거, 판계공이 하는 것처럼 바란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칠 수가 있다. 근데 그나마 저는 다행인 게,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사망자가 나왔고, 그리고 이 현장에서도 떨어져서 다친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고 했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해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영상인데 잘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평택 고도까지 올라와서 이런 영상을 찍고 싶어요. 평택 고도까지 올라와서 막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좋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좋고, 무엇보다 이렇게 잘 적응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다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답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제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윤동지 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한 이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건설업에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시든지, 혹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시든지,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시든지, 무엇보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를 가지고 우리의 행복, 우리가 바라는 꿈,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향해서 투자를 하고 지출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줄 알고, 이렇게 바보처럼 그냥 휘둘려 다니다가 다치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